여러분, 요즘 환율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수입식품 값이 올랐고, 주유소에서는 기름값이 뛰었습니다. 서민들의 주머니가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포스코,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같은 대기업과 국책은행들이 앞다퉈 외화채 발행에 나선다는 겁니다.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3월까지만 1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4조 원이 넘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환율을 잡으려는 전략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외화채 발행이 무엇인지, 왜 지금 이 시점에 나오는 건지, 그리고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여러분들께는 더욱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연금, 저축, 자산 가치가 모두 환율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몇 년 후 여러분의 재산 규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외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화채 발행으로 환율 위기를 극복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1998년, 한국을 기억하십니까? 그해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가 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외화채 발행이었습니다. 규모가 40억 달러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가 발행한 달러 채권을 샀습니다. 그 돈이 외환 보유액으로 쌓였습니다. 덕분에 환율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위기를 벗어난 건 아닙니다.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 기업 구조조정, IMF 구제금융 등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외화채 발행은 분명 환율 안정에 도움을 줬습니다. 더 최근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입니다. 당시 전 세계가 달러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신흥국들은 달러를 구하지 못해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그때 한국 정부와 국책은행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잇따라 외화채를 발행했습니다. 2020년 한 해에만 수출입은행이 80억 달러 이상을 조달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국 원화는 다른 신흥국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당시 브라질 헤아라는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터키 리라화는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원화는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외화채를 직접 발행하기보다는 통화스와프라는 다른 방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 특히 도요타 같은 대기업들은 수십 년 전부터 외화채를 발행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도요타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많이 팝니다. 달러 수입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품을 살 때도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화채를 발행해서 달러를 조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엔화를 달러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주 영리한 방법입니다. 이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외화채 발행은 검증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위기 때마다 여러 나라가 사용했고 효과를 봤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이 선택한 길도 이미 검증된 길입니다. 그렇다면 외화채 발행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세 가지 핵심 요인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외환시장 우회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기업이 해외에서 원자재를 살 때 어떻게 할까요? 원화를 가지고 은행에 갑니다. 달러로 바꿔주세요라고 합니다. 은행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삽니다.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외환시장에 달러 수요가 생깁니다.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릅니다. 달러 가격이 오르는 게 바로 환율 상승입니다. 포스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포스코는 호주에서 매년 철광석을 20조 원어치나 삽니다. 20조 원을 달러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환율이 1,400원이면 약 140억 달러입니다. 이 엄청난 돈을 외환시장에서 사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뛰어오릅니다. 하지만 외화채를 발행하면 다릅니다. 포스코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직접 달러 채권을 팝니다. 투자자들이 달러를 주고 포스코 채권을 삽니다. 포스코는 그 달러로 호주에서 철광석을 삽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은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달러 수요가 외환시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환율에 압력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달러 유입 효과입니다. 외화채를 발행하면 해외에서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이 달러는 기업이 쓸 돈이지만 넓게 보면 한국 경제로 달러가 유입되는 겁니다. 수출입은행이 올해 35억 달러의 외화채를 발행했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왔습니까? 미국, 유럽, 중동의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이 수출입은행 채권을 사면서 달러를 한국에 보낸 겁니다. 이 달러는 수출입은행이 국내 기업들에게 대출해줍니다. 기업들은 이 돈으로 해외 투자를 하거나 수출 자금으로 씁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 전체로 보면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달러 공급이 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달러 가격이 내려가는 게 환율 하락입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 핵심은 시장 신뢰도 향상입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대기업과 국책은행들이 대규모로 외화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구나. 신용도가 괜찮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책은행들이 30억 달러, 35억 달러씩 발행에 성공하면 한국 경제가 튼튼하구나 라는 신호가 됩니다. 신뢰도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를 늘립니다. 한국 주식을 사고 한국 채권을 삽니다.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 달러 공급이 늘어납니다. 환율이 안정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한국 기업들이 외화채 발행에 실패한다면? 시장은 한국 신용도가 떨어지는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투자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환율이 급등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의 외화채 발행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모두 성공적입니다. 수출입은행은 35억 달러 발행에 성공했고 수요가 몰려 금리도 낮게 책정됐습니다. 이 세 가지 메커니즘, 즉 외환시장 우회, 달러 유입, 신뢰도 향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마치 세 개의 기둥이 집을 떠받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2026년 1월, 이 시점에 기업들이 앞다퉈 외화채를 발행하는 걸까요? 네 가지 압박 요인을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압박 요인은 고환율 장기화입니다. 작년 12월 원달러 환율이 1,48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가 강력히 개입해서 1,400원대로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고환율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달러 정책, 중국 경제 침체, 국내 정치 불안 등 환율을 밀어올리는 요인들이 여전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포스코는 매년 20조 원어치 원자재를 수입합니다. 환율이 1,300원일 때와 1,450원일 때 비용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환율이 150원 오르면 포스코는 수조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 비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사는 대신 외화채를 발행해서 달러를 조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압박 요인은 대미 투자펀드 부담입니다. 이게 아주 큽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앞으로 몇 년간 집행돼야 합니다. 3,5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외환보역 4,280억 달러의 82%입니다. 이 돈을 미국에 보내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구합니까? 외환시장에서 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나 국책은행이 외환시장에서 매년 수백억 달러씩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폭등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른 방법을 찾은 겁니다. 외화채 발행입니다. 실제로 수출입은행이 올해 140억 달러 외화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94억 달러입니다. 이 돈 중 일부는 대미 투자 재원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환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외에서 달러를 조달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겁니다. 영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 채권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압박 요인은 정부의 환율 안정 압박입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암묵적인 압력은 있었을 겁니다. 왜 정부가 그랬을까요? 외환 보유액 소진 때문입니다. 작년 12월에 외환 보유액이 26억 달러나 줄었습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쓰면 외환 보유액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기업들이 외화채를 발행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덜 사면 환율 압력이 줄어듭니다. 정부가 개입할 필요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외평채 발행 한도를 작년 14억 달러에서 올해 50억 달러로 3.5배나 늘렸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외화채 발행을 대폭 확대한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책은행과 대기업들도 움직인 겁니다. 네 번째 압박 요인은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검토입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입니다. 국민연금이 역사상 처음으로 외화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연구용역까지 발주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국민연금 자산 1,361조 원 중 44.4%가 해외 투자입니다. 60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 돈을 투자하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대량으로 사면 환율이 오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달러 매수가 환율을 밀어 올린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한 겁니다. 국민연금도 외화채를 발행하게 하자. 그러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지 않아도 되잖아. 최소 50억 달러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논란이 큽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의 빚을 지우는 거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외화채는 빌린 돈입니다. 나중에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압박 요인, 즉 고환율 장기화, 대미 투자 부담, 정부 압력, 국민연금 동원이 겹치면서 지금 외화채 발행 러시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위기의 실체를 세 가지 리스크 시나리오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상환 부담 증가입니다. 외화채는 빚입니다. 언젠가 갚아야 합니다. 보통 3년, 5년, 10년 만기로 발행합니다. 만기가 오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올해 100억 달러를 발행한다고 칩시다. 금리가 연 4%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매년 이자만 4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5,600여 원입니다. 10년 후 만기가 오면 원금 100억 달러를 갚아야 합니다. 환율이 1,400원이면 14조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환율이 1,600원으로 올라 있다면 16조 원을 갚아야 합니다. 2조 원 손해입니다. 물론 기업들은 이런 리스크를 잘 압니다. 그래서 환해지라는 걸 합니다. 미리 환율을 고정시키는 거죠. 하지만 환해지에도 비용이 듭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만약 몇 년 후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기업들이 채권을 갚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다음번에 외화채를 발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악순환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국민연금 수익률 저하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외화채를 발행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입니다. 국민연금의 현재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5년 8월 기준 8.22%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외화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50억 달러를 금리 4%로 빌렸다고 칩시다. 매년 이자로 2억 달러를 내야 합니다. 이 돈은 국민연금 수익에서 나갑니다. 50억 달러를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8% 수익을 냈다면 4억 달러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자로 2억 달러를 내면 실제 수익은 2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수익률이 반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리스크도 커집니다. 만약 투자한 해외 주식이 손실을 본다면? 손실은 손실대로 보고 이자는 이자대로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노후 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50대, 60대 여러분들은 10년, 20년 후 연금을 받으실 겁니다. 그때 받을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정책 실패 시 신뢰도 추락입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만약 이번 외화채 발행 전략이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화채를 100억 달러 발행했는데도 환율이 계속 오른다면? 시장은 한국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빠져나갑니다.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시장이 폭락합니다. 채권 금리가 뛰어오릅니다. 환율은 더 급등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1997년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외환 보유액도 4,280억 달러나 있고 경상수지도 흑자입니다. 하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순식간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까지 동원했다가 실패하면 정치적 파장이 엄청날 겁니다. 정부가 국민 노후 자금으로 도박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겁니다.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 프레임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외화채 발행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올해 상반기에 판가름 날 겁니다. 3월까지 100억 달러 발행이 목표입니다. 만약 3월까지 순조롭게 발행이 완료되고 환율이 1,400원 아래로 안정된다면 성공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계속 발행이 이어질 겁니다. 반대로 발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발행했는데도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간다면 실패입니다. 그때는 정부가 다른 강수를 둬야 합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같은 걸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3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외화채 투자 검토입니다. 여러분도 이 외화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채는 안전합니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외화채는 정부 보증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도 괜찮습니다. 연 4% 전후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증권사 계좌를 통해 살 수 있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은 보통 $1,000입니다. 우리 돈으로 140만 원 정도입니다. 투자하면 뭐가 좋습니까? 첫째, 달러 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원화 가치로는 이익입니다. 둘째,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습니다. 셋째, 분산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환율 리스크입니다. 만약 투자 기간 동안 환율이 내려가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율 1,400원일 때 $1,000어치 샀다가 만기 때 환율이 1,200원으로 내렸다면 원화로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최소 3년에서 5년은 묵혀둘 돈으로 투자하십시오. 단기 차익을 노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환율 동향 모니터링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외화채 발행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환율이 크게 움직일 겁니다. 매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발표를 확인하십시오. 외화채 발행 규모, 성공 여부, 외국인 수요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한국은행 홈페이지나 경제신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 외화채 발행 금리입니다. 금리가 낮게 형성된다는 건 외국인 수요가 많다는 뜻입니다. 한국 신용도가 좋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환율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게 형성된다는 건 수요가 적다는 뜻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위험하게 본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 1,450원을 기준으로 생각하십시오. 1,450원 아래로 안정되면 외화채 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1,500원을 넘어가면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자산 포트폴리오 재조정입니다. 지금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는 자산 배분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원화 자산만 있으면 위험합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예금, 연금, 부동산 모두 달러로 환산하면 가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달러 자산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외화채 투자도 좋고 달러 예금도 좋습니다. 미국 주식이나 미국 국채 ETF도 방법입니다. 비율은 어떻게 할까요? 금융자산의 20%에서 30%를 외화 자산으로 가져가십시오. 1억 원이 있다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달러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동시에 안전 자산 비중도 늘려야 합니다. 불확실한 시기에는 금이 좋습니다. 금 ETF나 금 통장을 이용하십시오. 금융자산의 10% 정도를 금으로 보유하면 안전합니다. 채권도 고려하십시오. 특히 국채는 안전합니다. 환율이 불안하고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시기에 국채는 피난처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을 실행하는 액션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이번 주 안에 하십시오. 증권사 계좌를 확인하세요. 외화채 투자가 가능한지 알아보십시오. 최근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외화채 발행 일정을 확인하세요. 2단계. 다음 주까지 실행하십시오. 금융자산 현황을 정리하세요. 얼마가 원화 예금이고, 얼마가 주식이고, 얼마가 외화 자산인지 파악하십시오. 엑셀이나 수첩에 적어두세요. 3단계. 이번 달 안에 완료하십시오. 외화 자산 비중을 20%까지 늘리세요. 외화채나 달러 예금, 미국 주식 ETF 중 선택해서 투자하십시오. 분할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4단계. 다음 달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주 금요일 환율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국은행 외환 보유액 발표도 챙기십시오. 매달 첫째 주에 나옵니다. 5단계. 분기마다 점검하십시오. 3개월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세요. 환율이 안정되면 외화 비중을 줄이고 불안하면 늘리십시오.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5단계를 차근차근 실행하면 앞으로 다가올 환율 변동성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우셨을 겁니다. 외화채니, 메커니즘이니 하는 용어들이 낯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서 환율을 잡으려고 합니다. 방법은 외화채 발행입니다. 외환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오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면 환율이 안정됩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 물가가 잡히고 주식시장도 안정되고 연금 가치도 지켜집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더 오릅니다. 물가가 뜁니다. 특히 국민연금까지 동원했다가 실패하면 노후 자금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와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노후가 걸린 문제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1998년 IMF 위기 때도 외화채를 발행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신용도는 좋습니다. 수출입은행은 35억 달러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믿고 돈을 맡겼습니다. 이건 좋은 신호입니다. 앞으로 포스코, 산업은행, 다른 기업들의 발행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월까지 100억 달러 목표는 달성할 겁니다. 그러면 환율은 1,400원 아래로 안정될 겁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전략을 실행하십시오. 외화채 투자 검토하고, 환율 동향 모니터링하고, 자산 포트폴리오 재조정하세요. 특히 50대, 60대, 70대 여러분들은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많습니다.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가진 자산이 노후의 전부입니다. 한 푼이라도 지키셔야 합니다. 환율 때문에 손해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정보에 민감하십시오. 뉴스를 챙겨보세요. 특히 경제 뉴스, 환율 관련 뉴스를 빠짐없이 확인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실천에 옮기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과 상담하세요. 외화채 투자, 달러 자산 배분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장기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환율은 단기간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일이 일비하지 마십시오. 5년, 10년 후를 보고 전략을 세우십시오.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 2008년 금융위기를 이겨낸 경험, 2020년 코로나를 견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1997년 위기 때 달러 자산을 미리 확보한 사람들은 큰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준비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환율 변동이 와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은 안전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같은 연배의 친구분들,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함께 준비하면 더 강해집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